네, 코스닥이 강한 오늘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의 강세 속에 지수 탄력도가 더 커졌고요. 1%대 오름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20분도 채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뉴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I인데 참 최근에 그 2차 전지 셋업체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오르면 밸류 문제 꺼내죠. 또 떨어지면은 그래도 실적 받쳐주는 거는 여전히 판매량이 늘어날 건 전기차 시장밖에 없는데 참 그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 잡아야 될지 애매하거든요.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오로일치가 됐고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 고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셀업체를 선택을 한다면 삼성 SDI가 이제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 이제는요. 네, 왜냐면 LG 에너솔루션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1년 동안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지만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상당히 좋은 매출도 보여주고 있고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조금 주목을 받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회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삼성 SDI는 이제 좀 다변화된 매출처를 확보해 놔서 전기차 시장이 좀 이제 보급화가 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도 계속 투자 소식도 나오고 있다는 거, 주가는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도 의견 주셨는데 3사 하면은 사실 믿고 보는 LG 엔솔이 있었지만 뭔가 계속 밸류 꼬리표가 붙는 게 좀 더 걱정이 되고 3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입장도 있고 삼성 SDI가 그나마 가장 모범생인가요? 일단 밸류 부담이 없죠. 이제 숫자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직도 한 79배 이렇게 PER 기준으로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PER이죠.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22.9배, 그러니까 23배 정도 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멘텀인데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더 선호했는데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과의 계약 이후에는 삼성 SDI로 전환해야 된다. 태세를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밸류가 싼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 SDI를 그동안 제가 탑픽으로 안 봤던 이유 자체는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의 이 40조 계약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미주 시장의 진출이라든지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스탈란티스랑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이제 말은 분분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딘가랑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꾸준히 잘 하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삼성 SDI를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탑픽은 삼성 SDI로 일치가 됐습니다. 상승세에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오늘 급등 또 변동성이 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의 상한가 기록 오늘도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당장 사자라기보다는 좀 알고 싶어서요. 분할 재상장 이후에 주가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해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진입해도 될까요? X를 주셨는데 그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분만 띄어서 분할이 된 거잖아요. 코오롱 글로벌 안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건설 사업부, 그다음에 자동차 수입하는 사업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인적 분할을 한 거죠. 인적 분할을 해서 쪼개져 나왔고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회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이고 사실은 코오롱 모빌리티는 그동안 이제 BMW라든지 해외 여러 브랜드, 유수 브랜드를 수입해서 이제 딜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리점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영업이익률은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신차 말고도 브랜드도 계속 지금 확장 중인데 최근까지 합치면 한 10개 브랜드 정도를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제 길에서
길에 돌아다니는 웬만한 외제차는 다 수입해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관련된 이제 해외 그러니까 그 고급 중고차, 해외 수입차 중에 중고차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그리고 신사업으로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전기 바이크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 그 회사의 바이크를 또 수입해서 팔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주로 주 일은 수입해서 파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뭐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분할 상장 이후에 오히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과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성장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런 숫자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게 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은 이루어지겠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진입은 X고요. 좀 추후에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OX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현재는 한 0.4% 소폭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최대 실적을 또 경신했어요. 영업이익이 2배로 날았다고 하는데 네. 계속 뭔가 우려는 섞였는데 막상 실적 열어보면은 역대 최고라고 하네요. 이번에 상반기에도 웃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기서는 X로. 네. 아니 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실적 좋게 나오면 또 다음에 안 좋을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네. 왜 그러냐면 뭐 환율적인 부분들, 환율이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뭐 1,400원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유가도 물론 이제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뭐 120불 간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상단이 한 90달러, 하단 한 70달러 정도의 바스크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수익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참 이게 실적하고 주가라는 게 참 같이 안 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어쨌든 LCC 항공사들 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부분이 포커스에 맞춰지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GN에어 같은 경우 보면 저점 대비해서 뭐 대부분 뭐 최소 50% 이상 올라왔고 또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항공은 물론 늘어나는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만은 뭐 이 테마 자체가 흐름 자체가 좀 LCC 쪽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가지고 그런 부채 비율, 부채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너지 부담감 혹은 또 두 회사가 인수해 합병을 해서의 어떤 시너지효과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대한항공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대한항공만 뚝 떨어놓고 본다라면 회사는 상당히 좋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확인해보자 하는 심리가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의 상반기에도 웃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는 X를 주실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OX 들어봤고요.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그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럴 것 그렇겠죠. 같고요. 네. 차에서 뭐 할까? 차에서 뭐 할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좀 촉이 좋은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MI텍, 모트렉스 두 종목 갖고 왔고요. 제가 생각한 종목은 아닌데 MI텍의 강점?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요? MI텍이 그 스텐트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텐트가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심장 관련해서 혈관 스텐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대기업이 진출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는데 비혈관 스텐트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 스텐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또 그 기관의 그 장기에 따라서 수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소기업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MI텍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비뇨기과 세석기 시장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MI텍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스턴 사이언틱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거든요.
지금 MI텍이 보스턴 사이언티 그룹의 지분을 계약을 만료했는데 아직 계약이 지분이 아직 이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유럽에서 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올 3월로 이제 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별하게 이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 3월이면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으로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남미 쪽이라든지 또 신흥국 쪽에서의 매출 증가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보스턴 사이언틱스가 그 남미라든지 신흥국의 좀 점유율을 높일 때 MI텍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12,000원 정도, 최근에 일주일 정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 중간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고 저는 한 12,000원이 돌파가 확실히 된다면 한 15,0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 또 1,500원, 뭐 최근에 막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10,000원을 지켜줬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00원의 목표 주가, 1,500원의 손절가기도 하지만 그 위에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를 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서 네. HK 이노엔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좀 달랐네요. 네.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트렉스를 볼게요. 차에서 뭐 할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율주행이 된다면 운전을 안 하면 그 차 안에 있는 온전한 시간을 4시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근데 모트렉스는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모든 이제 내장재들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의 또 하나 이제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탑픽, 뭐 종목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여전히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결국에 이제 좀 더 진화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당장 지금 보시면 IVI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앞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차 운전하면 앞에 있는 계기판, 이 계기판이 디스플레이화로 바뀌면서 그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 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라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전기차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고급 내연차들, 내연기관 차들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매출도 지금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과 또 이제 특수 목적용 차량 PBV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회사가 또 특화되어 있는 게 다품종 뭐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목적에 맞게 빨리빨리 생산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바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그쪽이 다품종 소량은 당연히 이제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배터리 패키징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저희가 건설 현장 큰 건설 현장 가보면 뭐 여의도에도 그렇고 막 짓고 있는 데 많은데 그 콘크리트를 싸서 올려주는 펌프카가 있습니다. 그 펌프카를 만드는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이 회사도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고요. 그 외에 이제 중동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중이어서 중동 매출 비중도 지금 한 16%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여전히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해서 이제 전진 로봇 기술도 자회사 지금도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향후에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가격 전략은 저는 이제 지금 16,000원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16,000원 정도까지 조정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이제 뭐 고개를 조금 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에 접근하셔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정고점을 최고점이 한 2만 50원이었는데 최근에 여기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의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자율주행의 시선을 좀 돌려볼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간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0.84%의 강세, 코스닥은 1.3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탄력도가 높긴 하지만 사실 종목들의 크기를 봤을 때는 둘 다 양시장 다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올라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모처럼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동시효과 구간 눈에 띄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유창희 대표님 한번 네. 특징 좀 볼까요? 네, 오늘 뭐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앞에서도 AP 위성이 뭐 상한가를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10% 정도, 아까 제가 봤을 땐 6% 정도 올라왔었는데 10% 정도 올라오면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의 어떤 저궤도 위성, 특히 저궤도 위성은 그 뭐 UAM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기존의 5G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 5G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약간 대체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G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수요가 높을 수가 있고 또 그 제작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위성을 많이 쓸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들, 항공 우주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AP위성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테레가 인텔리안 테크 올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의 좀 변화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의 대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그러니까 그 종목마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별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는 거는 약간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담으면서 같이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향후 실적 이제 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제약 관련된 것들도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거로 좀 예상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대표적으로 워낙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의 반등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보다는 뭔가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